안녕하세요, 나누키입니다. 오늘은 24년 버전의 간단한 자전거 세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세차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조금 더 심플하게 세차를 해보기도 했고, 시마노 DI2 구동계에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된 로드바이크 유저라면 이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자전거에도 세차는 필요합니다. 자전거는 특성상 주요 부품이 노출된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프레임이나 휠 표면에 묻은 이물질보다는 구동계에 흙, 모래 등이 많이 붙은 경우에 청소보다 흐르는 물로 씻어내는 세차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인이나 카세트와 같이 직접적인 구동계에 이물질이 붙어 있으면 소음을 유발하고 수명이 단축될 뿐더러 자전거 성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를 씻어내고 깨끗이 관리한다면 자전거는 좀 더 프레시한 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게 되죠. 자, 세차 전에 자전거 상태를 볼까요? 자전거 도로에서 흙탕물이 고인 구간을 지나다가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세차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번 세차에 사용한 제품은 세척제, 디그리서, 윤활제, 브러쉬 2종, 그리고 체인 오일, 프레임 마감제까지입니다. 이 스무브라는 체인 왁스를 제외하고 모두 주스루브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케미컬류인데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이 제품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돈내산이고요. 자, 세차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워싱. 자동차와 같이 세차를 할 때는 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씻어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한 수압,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분사입니다. 강한 수압으로 측면에서 분사를 하게 되면 허브나 크랭크 안의 베어링이 실드 베어링이라도 물이 침투되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분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클리닝인데요, 이 세척제를 자전거 전체에 뿌려줍니다. 참고로 세척제는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세제나 비누처럼 중성으로 된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세척제를 뿌린 후에는 부드러운 브러쉬를 사용해서 프레임에서 휠, 구동계의 순서로 닦아냅니다. 물로 세척할 때처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브러쉬가 없다면 영상과 같이 세차용 미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음에는 구동계에 묻은 기름때를 씻어내야 하는데요, 세척제를 집중 분사한 뒤에 강한 브러쉬로 페달을 뒤로 돌리면서 솔질을 해주세요. 중간중간에 디그리서를 뿌리면 닦여진 기름때를 날릴 수 있습니다. 풀리나 변속기와 같이 미세한 부품이 있는 곳은 작은 칫솔로 솔질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디스크 로터에 기름이 튀지 않도록 하고 가스 타입의 디그리서는 환기가 되는 곳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씻어내는 린스 단계입니다. 첫 단계와 같이 흐르는 물로 헹구어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약한 수압,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분사하세요. 이후에는 자전거에 있는 물기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바닥에 튕기면서 큰 물기를 제거하면 되는데요, 이때에는 체인을 큰 기어에 걸어서 체인이 프레임에 부딪히는 것을 막아주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자전거는 금속으로 된 부품이 많아서 가급적 빨리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녹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앞 단계에서 자전거를 털어내는 것도 작은 부품에 있는 물기를 빨리 제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마른 수건으로 프레임과 같이 큰 부분에서 작은 부품의 순서로 물기를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윤활 단계에는 세차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속으로 된 작은 부품들을 녹으로부터 보호하고 부드럽게 해주기 위함인데요, 변속기, 체인과 같이 오밀조밀한 부분, 그리고 페달과 크랭크처럼 부품이 연결된 부위에 윤활을 모두 해줍니다. 윤활제는 액상과 가스 타입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가스 타입으로 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영상에는 대롱이 없지만 대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더욱 세밀하게 분사할 수 있습니다. 금속 재질의 움직이는 모든 부위에 소량의 윤활제를 분사한 후에 표면에 남은 건 닦아내 주세요. 영상에 보이는 곳에 뿌려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브레이크 캘리퍼와 로터에는 절대로 뿌리지 마세요.
저는 오랜 시간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세차를 해왔는데 림 브레이크부터 DI2까지 모두 문제가 없었습니다. 체인은 세척을 했더라도 한 번 더 디그리서를 뿌리고 닦아내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수분을 날려주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기름때를 더 닦아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체인 오일을 도포하면 되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 스무브 왁스 루브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매뉴얼에 따라 세 바퀴를 도포해 주었습니다. 이 스무브 왁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우측의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아니면 가지고 계신 오일을 도포하시면 됩니다. 체인의 각 링크마다 한 방울씩 도포하시면 됩니다. 자, 이 단계가 모두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폴리싱을 해줄 단계인데요. 프레임 표면에 광택제를 뿌려주면 되는데요. 프레임 마감제는 글로시, 유광과 매트, 무광용이 있는데 제 자전거는 글로시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면 마감제를 뿌리는 이유는 자전거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없으면 굳이 안 뿌려도 되지만 뿌리면 확실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차의 모든 과정이 끝난 뒤의 모습입니다. 세차 전의 영상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전거 전체적으로 붙었던 이물질과 기름때를 모두 제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물질이 많이 붙는 다운 튜브 아래, 그리고 시트 튜브 뒤쪽과 비비 쪽도 모두 깨끗해졌고 구동계에 묻었던 이물질도 모두 제거되어서 상당히 깨끗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에서 세차하는 것은 물론 샵에서 세차한 것과 비교하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집에서 세차를 하면서 걸린 시간은 15분에서 20분 내외였는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세차하더라도 자전거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차는 자전거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세차 중에 크랙과 같은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수도 있어서 주기적으로 세차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NNKM 나누킴이었습니다.